인류 최초 우주로 간 유리 가가린. 그런데 그보다 먼저 우주로 간 지구에 생명체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나요? 그들은 어떻게 인간보다 먼저 우주로 가게 되었을까요? 1957년 10월 소련의 인공위성 발사는 성공하고 미국과 소련의 치열한 경쟁은 본격적으로 우주로 향하게 됩니다. 그들의 목표는 하나, 인류 최초 인간을 우주로 보낸다. 그들은 궁금했습니다. 우주에 인간이 간다면 무중력에서 생명이 견딜 수 있을까? 그들은 인간을 대신해 무중력에 갈 생명체를 찾았고 소련은 면역력이 높을 것이라 판단되는 유기견을, 미국은 인간과 비슷할 것이라는 침팬지를 택했습니다. 누가 먼저 성공했을까요? 미국의 막강한 자본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우주비행 타이틀을 소련이 갖게 됩니다. 소련의 스푸트니크 2호 로켓에는 특별한 손님이 타고 있었죠. 역사상 최초 우주에 올라간 우주견 라이카. 인류의 유엔 우주 탐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라이카는 모스크바를 떠돌던 유기견이었습니다. 혹독한 추위와 환경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면역력이 강할 것이라 과학자들은 추측했죠. 그들은 유기견들을 모아 우주 환경에 대비한 훈련을 시작했고 라이카는 그중 유난히 똑똑하고 과학자들을 잘 따랐다고 합니다. 순하고 영리한 만큼 장시간 움직이지 않는 훈련을 해냈고 좁은 공간에서 먹고 자는 적응을 해내며 점점 강도 높은 원심력 훈련까지 버텨냅니다. 라이카와 함께한 연구원들은 입을 모아 가장 사람 말을 잘 따르던 영리한 개라고 말했죠. 하지만 그에 겨울 과학자들은 그런 라이카에게 심박수 측정기, 자동 먹이 공급 장치 등 생체 정보 센서를 부착합니다. 창문도 없는 비좁은 공간, 중량 113kg 스푸트니크 2호에 라이카는 탑승했고 1957년 11월 생환 조건 없이 우주로 보내지게 됩니다. 라이카의 여행에 돌아오는 계획은 없었습니다. 소련의 스푸트니크 2호는 발사에 성공했고 생명체가 탑승한 최초의 우주선이라는 타이틀을 완벽하게 얻어내며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라이카가 일주일간의 우주비행을 마치고 자동약물 주사에 의해 안락사로 고통 없이 사망했다고 발표하며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참여한 과학자 드미트리 마라시코우가 사실은 달랐음을 고백했죠. 로켓은 출발하자마자 내부 온도가 40도까지 올라갔으며 로켓 내 엄청난 소음과 공포 속에 라이카의 심박수는 분당 260회까지 빨라졌다고 합니다. 호흡은 5배 이상 가빠지면서 출발 6시간 만에 스트레스와 산소 공급 문제로 질식사했음을 밝혔죠. 우리에게 라이카의 죽음을 정당화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라이카가 무중력 상태에서 보낸 6시간의 생체 데이터는 인류 우주 연구의 발판이 되었음에 감사하고 추모해야 합니다. 두 번째 소개할 동물은 최초의 우주비행 영장류인 침팬지 햄입니다. 소련의 행보에 자극받은 미국은 인간과 가장 비슷한 영장류인 침팬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카메룬에서 태어난 2살 된 아기 침팬지가 선택됐죠. 신경과학자 조셉 브래디는 아기 침팬지에게 실험체 65번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유난히 순하고 똑똑한 햄은 전자광원과 소리에 반응하는 동작을 훈련받게 됩니다. 햄은 불빛이 깜빡이며 5초 이내 손잡이를 당겨야 했고 실패하면 발바닥이 가혹한 전기 자극을 받아야 했죠. 물론 성공하면 사과나 바나나가 주어졌지만요. 영리한 햄은 다른 침팬지들보다 빠르게 훈련을 익혔고 과학자들은 드디어 햄을 머큐리 레드스톤 2에 태우기로 결정합니다. 우주비행 날짜는 다가왔고 햄은 생체 정보를 기록할 센서를 부착한 채 머큐리 레드스톤 로켓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1961년 1월 31일 생명을 건 여행인지 모른 채 우주로 출발합니다. 지구의 10배 이상 중력을 견디며 로켓은 252km 높이까지 올라갔습니다. 시속 5,800마일로 16분간 우주를 비행하며 햄은 훈련대로 레버를 당기는 미션을 해냅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우주에서 인지 능력의 변화가 없을 거라는 확신을 얻었죠. 하지만 총 16분의 비행이 끝날 쯤 로켓은 의도한 궤적에서 많이 벗어났고 과학자들은 비상중단 시스템을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계획보다 빨리 차단된 영로켓으로 인해 그대로 햄이 탄 캡슐은 예상과 달린 대서양으로 떨어지게 됐죠. 가슴을 졸이며 구조되는 햄을 찾아냈고 다행히 햄은 살아있었습니다. 인간의 우주비행 가능성을 열어준 햄은 이제 실험체 65번이 아닌 연구소의 이름을 딴 햄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이후 17살까지 국립동물원에 머물다 1983년 1월 19일 영원히 잠들었습니다. 햄의 우주비행 10주 뒤 우주로 간 동물들의 시행착오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러시아의 우주비행사 유리 가가린은 역사상 최초 우주비행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현재 우리는 2030년 인간을 화성으로 보내고 2040년 화성 내부 탐사를 목표하기까지 왔습니다. 우주로 가는 한 걸음을 위해 이름 없이 희생된 훨씬 많은 동물들이 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